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공무원 임금 깎아라, 과연 현실성은인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 재원을 두고서 누군가 이제 공무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범여권 정당인 시대전환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의 아이디어였는데 네. 여당 내에서는 찬반이 좀 엇갈렸습니다. 발언들 들어보시죠. 네.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1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적인 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져요.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밖에서는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여전히 고소득인 기업인과 건물주 같은 사람들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SNS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 정부는 일단은 지금 방역이 먼저이고 재난지원금은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임금 깎아서 주지는 않겠죠. 네,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 100만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좀 하나 고려가 돼야 될 게 하나 있고요. 이미 8월 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달수가 4달인데 아마 준비하는데 한 달 치면 재원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공무원들 월급 깎아봐야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들 너희 세비나 먼저 깎아라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비 절반을 석 달치를 이미 반납을 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30%씩 6개월 지금 반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코로나 재확산, 정부 탓대 집회 탓인데 지금 코로나 재확산 국면을 두고서 여야가 정치 책임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통합당입니다. 네. 정부가 너무 빨리 긴장을 풀었다는 건데 그 발언들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정부는 각종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등 방심했고 코로나는 퍼져나갔습니다. EU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통합당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달라 정치권에서 방화벽을 쳐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공격을 하지만 이 방역 현장은 도와주겠다. 방역에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여당은 이제 광복절날 보수 진영 집회에 이제 통합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 집회에 통합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반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반격도 계속 들어보시죠. 네.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지금이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줘야 합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많은 국민은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교회의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와 방역 방해 행위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권 여야 모두 민심, 여론의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서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책임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